이제 여러분이 방광경락에 대해서 잘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추후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목표 지점을 이렇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이 포인트를 잘 잡아서 관리를 해주시면 어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방광경락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병 증상 같은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줌포줄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이렇게 신호가 와요. 그래서 신호가 와서 병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시동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꾸준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 시동병 하면 나한테 신호탄이다. 이거는 잘 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객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문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물어보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그 관리자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통. 방광경락 이렇게 정수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통. 자,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명혈을 집어주고 찬죽혈을 집어주면 눈의 피로감을 훨씬 해소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책 많이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막 상도 흐려지고 뭔가 피곤함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지그시 눈을 감고 정명혈과 산주혈을 해주고 플러스 단경락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위장경락의 두유혈, 뭐 단경락이나 우리가 삼초경락에서 사주공 뭐이 눈 위치에 있는 주변의 위치점의 혈자리를 지그시 잘 눌러주면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바디뿐만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이제 얼굴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얼굴에 분포하는 특히 눈 주위에 있는 분포하는 혈자리를 지그시 잘 여러분이 이렇게 다뤄주기만 해도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그래서 두통과 동통은 그 지나가는 혈자리의 위치점을 잘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뒷목이 아프고 등골 뼈가 아프다. 가만히 있는데 등자, 그러니까 등 부위 어느 곳에선가 뭔가 콕콕 찌르는 아픔,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면 바로 등줄기에 해당하는 방광경락 줄기를 케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허리가 부러지는 듯이 아프고, 그러니까 허리병 하면 방광경락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 주요 포인트에서 많이 이제 혈자리를 잡아서 한의 쪽에서는 이제 침을 넣거나 뭐 기타 이제 단경과 뭐 이런 그 허리 이 주변부에 있는 혈자리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허리통, 요통에도 필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해부와 무릎 관절이 굽힐 수 없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고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바로 이 방광경락이 문제를 신호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힘줄을 다스리는 장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줌뻐줄기 소생병은 뭐냐? 병이 깊은 거예요. 병이 이제 깊게 이제 쭉 우리 몸에 신호탄을 보내는데도 이 주인이 못 알아보고 그냥 막 살면 거기서 병이 깊어진다. 그래서 소생병의 특징, 우리가 방광경이 승부, 우리 엉덩이들 따라서 다리 뒤쪽 오금을 해서 발가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치질과 연관되는 것도 방광경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 통증, 뒷목 아픔, 눈이 노랗고 동통이 굉장히 심한데 눈물도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눈물이 마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소생병이 될 수가 있고, 콧물이나 코피가 나는 것도 우리가 방광경의 깊은 어떤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목, 등, 허리, 엉덩이, 오금 이것이 다 어디냐? 여기서 또 위까지가 다
방광경이 지나가는 혈의 위치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새끼발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우리가 주로 뭐 새끼발가락을 쓸 일은 없지만 걸어 다닐 때나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딱 경직되면서 되게 딱딱한 느낌? 내가 스스로 이 새끼손가락이 이제 발가락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광경락 줄기에서 병이 깊어졌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줌보 줄기의 전체 흐름을 알았는데 이 각 줄기의 주의 흐름에 따라서 주된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67개의 혈자리가 어디에 많이 분포됐느냐? 등줄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광경락은 우리 몸의 뒤를 다스린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앞을 다스리는 경락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위경락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장의 경락이 이렇게 우리 앞가슴에서 1.5천에서 쭉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자, 얘도 등줄기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1.5천으로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위경락이, 뒤에는 방광경락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를 다스리고, 여기 나왔네요. 밥통줄기는 앞을 다스리면서 방광줄기를 뒤를 다스리니까 여러분이 그 위치점에 따라서 주요 혈자리를 풀어주거나 온스퍼 또는 여러가지 온열기, 스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뒷골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등줄기의 라인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풀어주면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오줌보 줄기를 다스리기 쉬운 길,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는데 무조건 등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 관리만 받고자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고객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얼굴 관리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 밑에, 그러니까 팩을 하고 나서 무릎 밑에 발 쪽을 좀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또한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팔에서는 이 팔뚝 이하에 있는 5개의 혈자리가 있고, 발에서는 이 무릎 이하로 5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오자를 쓰고 중요한 혈이다, 오수혈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 과정에서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하나, 여러분이 혈자리 정도는 기억을 해서 이렇게 좀 응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수혈 자극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뒤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오줌뽕하고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신장의 주된 역할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의 찌꺼기 중에서 한번 제흡수를 통해서 걸러주는 장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빠져나가서 이제 방광으로 보내준다라고 해서 오줌보와 콩팥은 피를 다시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래서 콩팥에서 피를 거르고 나머지는 오줌보로 내보내는데, 오줌보에 오줌이 꽉 차면 일정 시간이 되면 내보내야 되죠. 그냥 하염없이 모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 이때 오줌을 누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은 보통 어렸을 때 있을 거예요. 어른이 돼서 이런 일은 별로 없겠죠. 우리가 풀밭에 가서 오줌을 둔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줌을 받은 풀들은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죠. 보통 우리 아저씨들이 왜 당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풀밭들이 확 죽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독을 바깥에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밭에 오줌을 누게 되면 풀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독성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오줌이 약이라고 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약으로 쓰려면 좀 이렇게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기농을 한다라고 해서 그 오줌을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거는 적당한 어떤 전처리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배출하는 것은 독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오줌보줄기에서 왜 뒤를 다스린다라고 했느냐? 폐, 심장, 간, 담, 비, 위, 그 다음에 신장, 대장, 소장, 방광. 우리 몸의 오장이 다 이 혈자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뒤를 잘 관리하면 앞에 배아를 잘 조화롭게, 평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한 의미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등줄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여러분이 경추 7번 자리 정도 이렇게 꺾으면 탁톡 튀어나오는 뼈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대추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동맥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리다라고 하는 거. 이 대추혈에 대한 거는 이제 아마 뒤에 동맥 가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줌보 줄기는 건강의 잣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줌보의 줄기, 방광경락의 각각의 혈자리들을 다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어도 얼음잡아 요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면 훨씬 이제 보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건강의 잣대라고 했는지는 앞에 그림에서도 봤듯이 주요 장부를 다스리는 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콩팥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에 해당하는 장부로 이제 분류한 이유는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에서는 정명혈과 천주결이 이렇게 눈 주위를 지나가면서 눈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락의 한 부분이다라고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변을 주관하고 배출하는 것이 우리가 방광경락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화시켜주는 작용에 신장의 역할이 또 있었고, 신장은 똥과 오줌을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똥과 오줌을 우리 몸에서 독이라고 하는 것을 배출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건강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중요한 잣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똥오줌을 잘 놓느냐, 얼마만큼 많이 놓느냐, 잘 안 나오느냐, 시기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배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건강을 체크하는 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배출하는 거. 우리가 먹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배출이에요. 잘 먹느냐라고 하는 거, 잘 숨을 들이쉬느냐, 그러니까 들여보내는 것도 중요했죠. 코하고 입으로, 항문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오줌빨이 시원스럽고 힘차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얘기했던 이 배출에 대한 의미예요. 자, 여성은 뭐가 있느냐면 플러스 소변의 소통도 중요하고 월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여자는 생리주기와 생리혈의 색깔과 생리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건강한 색깔로 잘 나오느냐가 건강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흐름 속에 이제 얘기를 해봤고, 자, 그래서 오줌보의 줄기를 다스리는 타일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오줌이 너무 마려운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오줌이 너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죠. 근데 그거 이제 또 체크를 할 게 뭐냐면 소변량과 땀의 양은 반비례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당연히 소변량이 적어요. 근데 땀 분비량이 적은 사람은 소변량으로도 배출이 돼야 되니까 소변량이 또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할이 그거를 비유하면 그냥 건강한 척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오줌이 나올 때 색깔과 더불어서 우리가 거품이 나는 것도 건강의 어떤 척도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일이고, 이게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 거품이 나는 거,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인 의미에서 또 다시 분류해서 설명하겠지만 그게 결국 이렇게 상통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통은 얘기했고, 이 뒤에 뒷머리 아픔,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신병을 다스린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이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주요 포인트가 이 방광경락 줄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장육부의 주요 수혈이 있었죠. 자,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고 얘기해 볼까요? 아이고. 자, 오장육부에 수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등줄기의 탈과 더불어서 모든 오장육부의 탈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위가 불뚝불뚝하거나 굉장히 단단하거나 기타 등등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다리, 뒤, 오금, 장땅지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쪽, 제 이제 몸은 안 보이시지만 하지 뒤쪽으로 해서 쭉 해서 오줌보 줄기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방광경의 줄기와 신장경락의 줄기를 가지고 다스려 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요 앞에 그림에서 잠깐 그림을 갖고 가면 바로 이 심폐기능 요쪽에서의 문제점이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방책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 동맥의 대추혈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하면 들어오는 감기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부적으로 사기가 침범하기 쉬운 것이 등줄기고요. 등줄기 중에서 바람이 잘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이 상부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담 비위가 있었잖아요. 간담 비위는 비위는 특히 위장은 소화기관이고 그 다음에 비장, 간, 담 이거는 뭐예요? 부속기관이었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위치하는 우리의 등의 중부지방. 보통 현대인들은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소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불규칙한 식습관하고 너무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꾹꾹 쌓게 되면서 여기가 단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우리 그 등의 중심부가 단단하거나 수북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극돌기 사이,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 있는 쪽을 쭉 타고 우리가 테크닉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화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 누워서 복부 쪽에 우리 중환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위장의 혈자리, 그 다음에 인맥의 중환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이것을 같이 음량으로 조화롭게 관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특히나 이제 신장, 대장, 소장, 방광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팔요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8개의 구멍이 있어서 팔요혈이 있는 이 위치점은 여러분이 딱 손을 이렇게 해서 뒤에 딱 허리에 이제 여쭈시하다고 허리 뒤에 딱 손을 얼렸을 때 나하고 이렇게 손하고 만난 그 위치점 여기가 이제 팔요혈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생식과도 연결이 돼요. 여성의 경우에는 허리병 보통 우리 월경주기쯤 돼가지고 여기 이제 많이 통증이 오고 가는 게 바로 여기에 자궁도 있고 다 연락선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가 시꺼멓거나 단단하거나 수북하거나 이런 것 또한 여러분이 진단요법으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혈자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등줄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이 우리가 경락 줄기 중에서 특히 이 방광경락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줄기의 혈자리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난 이것저것 혈자리 외우기도 힘들고 어려워라고 하신다면 여긴 중요한 분포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부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뭐 테크닉을 집어넣어서 비비거나 굴리거나 뭐 스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수기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집어넣어서 할 여가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따뜻하게 적외선 요법이라든지 그냥 스톤만 얼려주는 정도 아니면 누워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온열 테라피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등에 쌓여있는 피로감을 훨씬 잘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건강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등에서는 특히 감기 기운이 온다라고 위에 쪽에 따뜻하게 온열 매트로 해서 풀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 데에 누워 있으면 병이 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신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주요 포인트는 우리 등에 있다라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집중하시면 돼요. 등을 자주 비벼주라. 그래서 피로를 풀어줘라. 그러면 건강은 지켜준다. 들어오는 사기로부터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한테도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거든요. 쉽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오수열은 우리가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로 간다면 뭐 정형, 유경합 이런 표현도 얘기가 되는데 그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할까봐 그 얘기는 빼고 여기 금, 수, 목, 화, 토 요것만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새끼발가락 끝쪽 이 발톱 끝자락에 있는 지음과 이 측면으로 있는 통곡, 속골, 그 다음에 우리 발목 그 아킬레스건하고 쪽 외가라고 하는 복숭아뼈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골륜하고 그 다음에 무릎 뒤쪽에 중앙 부위에 위중이라고 하나죠. 뒤에 혈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그림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발끝에서 무릎까지 있는 이 5개의 혈자리만을 관리를 해도 중요한 포인트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실게요. 제가 친절하게 그림을 넣어놨네요. 자, 보시면 여기가 위중혈이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래서 고기만 이렇게 딱 만져도 되게 아플 것이지만 하고 나면 되게 가벼워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위중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뭐 지나가서 여기 아까 뭐가 있었죠? 통골, 속골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지음부터 얘기한다면 이 족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새끼발가락 발톱에서 한 0.1mm 정도 되나? 아주 바로 가깝게 있는 혈자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꺾으면 여기에 딱 이렇게 접혔을 때 선이 나타나고 그 위치쯤이 이제 통곡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중족발이 있잖아요. 골두에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 데 위치에는 속골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족 외가에서 아킬레건 사이의 중앙 지점에 쏙 들어가는 자리 이 골륜 혈자리 이 5개만 우리가 잘 잡아줘도 굉장히 효과적인 나의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치료 혈자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광하고 신장은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했죠. 같이 주관을 하는 그래서 신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장의 오수혈 이거는 우리가 뒤에 신장경락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혈자리에 대한 거는 그냥 제가 안내만 해드리고 나중에 배우시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앞에 돌아와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천은 아실 거예요. 발바닥 우리 2번째 발가락이랑 3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시우자로 내려가는 자리에 용천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곡 그 안쪽으로 가죠. 우리 발이 이렇게 있으면 용천에서 이 안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연곡, 태계는 골련하고 이렇게 여기다 꼬챙이를 딱 이렇게 넣는다면 그 상대편 쪽에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계,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복류혈, 그 다음에 음곡. 음곡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다리를 기역자로 딱 해서 여기 끝자락에 딱 잡아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라고 하면 요 자리 정도가 음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다리 무릎 쪽에 자 그래서 요 위치점을 여기 여러분이 잘 케어를 하신다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오줌포줄기 방광이라고 하는 것의 경락의 흐름에서 우리가 뒤를 얘기하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또 어디에 있느냐면 복모혈이라고 해서 복부 쪽에 있는 엄마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등에 있는 것을 수혈로 얘기한다면 방광경락의 모혈이 또 어디 있느냐 오줌보의 모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곡골 위에 중극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골결합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 배꼽 하단전 쪽으로 내려가서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위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하복부 쪽이 찬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변비가 심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리통의 문제라든지 소화의 문제점은 우리가 윗배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배출의 문제점에 우리가 하단전 쪽으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의 음교 성문, 관원, 중국, 곡골 이 인맥의 혈자리에 따뜻한 온열 테라피를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만의 팁은 여기를 항상 따뜻하게 해드리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더 좋고 뜸 자리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어디 이제 의료상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쓸만한 그런 뜸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 관리 요법으로는 또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줌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방광경의 문제점이 좀 더 깊어지면 이 소변 소통의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남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방광경을 관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신장에서 용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연고, 여기 공선이 있던 자리고 뒤쪽으로 가면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태종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류, 음곡 혈자리, 그리고 중북의 혈자리는 바로 이 곡골, 치골결합 위쪽으로 해서 있는 자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신장과 방광에서 꼭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유효하게 쓸 치료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줌파 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혜장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음해장부예요, 양해장부예요. 방광은 한참 오래돼서 모르나요?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라고 하면 누가 더 신장이 더 많은 영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장은 음해장부고 그 다음에 방광이라고 하는 것 양해장부가 되는 거죠. 음양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귀다라고 하는 것은 수혜장부의 특징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방광만 생각하시지 말고 왜 귀에서 나타나지? 신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의 짝꿍이 방광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앞에 그림에 보였듯이 신장이 허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듯이 이렇게 복사편이 귀에 있어요. 그래서 구멍, 우리 얼굴에서 오관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귓구멍, 귀에서 나타난다고 표현했고 우리 몸에서 뼈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혜장부는 뼈와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뼈가 노쇠되면서 관절이 나타나고 이런 표현하는 것이 다 수혜장부를 다스려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 노화 예방에. 자, 그 다음에 수혜경락에서 기운이 모자르면 공포감을 많이 느껴요. 굉장히 무서워요. 깜짝깜짝 잘 놀래고 그것이 이제 오줌포줄기가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혜경락 방광줄기에 가장 좋은 먹거리로 얘기한다면 측백나무씨,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 측백나무 이거 열매인데 요거의 씨가 우리가 먹는 게 여러 가지 즙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먹더라고요. 자, 그런 거라든지 청피. 청피는 뭐냐면 귤 껍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것은 노란 껍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익기 전에는 껍질이 파랗거든요. 그 껍질을 우리가 청피라고 해요. 요거 이제 잘 보이시나 모르지만 푸르둥둥한 귤 껍질을 우리가 청피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노란 그 귤 껍질은 우리가 진피라고 해요. 진피차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렇게 청피도 이 귤 껍질을 잘 말려가지고 우리가 차로 우려내거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검은콩. 수의 색깔이 뭐였죠? 검은색이었죠. 블랙. 그래서 블랙푸드가 수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검은색의 음식은 나의 방광과 신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콩, 검은 깨,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다 채롭게 먹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마, 김, 미역 이런 것들 또한 수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회 이런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그 음식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미역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신장 얘기하면서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방광의 67개 혈에 대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